들었다면 지금은 정말 저는 이제 여름이 무섭습니다. 내가 익을 것 같고요. 너무 무섭고 막 이게 여름이 내가 이제 좀 피해야 될 계절이구나.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도둑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름의 이 폭염이 무시무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요. 여름에 태풍 오잖아요. 태풍이 올 때 태풍은 무섭다. 태풍이 오면은 큰 재난재해가 일어나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하고 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요. 태풍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대비를 하고 건강을 챙기시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는 폭염 때문에 건강이 해쳐지고 이런 재난재해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몸의 온도 조절기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더우면 땀을 내서 이게 온도 조절이 바로바로 되고 또 갈증도 바로바로 느껴서 물을 먹으면 이게 해소가 되고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다면 현재 우리가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땀 배출도 느려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도 조금 이게 느려지게 되고요. 또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는 이런 빈도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의 이런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여름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 총 3가지의 수칙을 지키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규칙적으로 물을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폭염이 지속이 될 때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폭염이 제일 심한 시간 12시에서 4시까지는 웬만하면 야외 활동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제 문을 열어봤는데 막 너무 열기가 심하고 덥다 하시면 조금 약속을 미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서 부득이하게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으시잖아요. 저도 요즘 많이 걸어서 다니고 하는데 그럴 때도 내가 걷다가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목이 마르거나 조금 지치는 느낌이 들면 바로바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왔을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더운 여름, 특히 폭염이 계속해서 30도 이상이 지속되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 어르신들 물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갈증이 없어도 물을 항상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로 목이 마르지 않아도 1시간에 1컵 정도는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또 외출할 때는 이렇게 저처럼 물병 아니면 텀블러에 물을 좀 담아서 다니시는 게 좋고요. 또 커피나 술이 우리 어르신들 물이 대용이 될까요? 커피나 술을 마시면 내가 수분 섭취를 했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까요? 안 됩니다. 특히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는 게 수분 보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또 우리 아버님들 이제 막걸리나 이런 술 같은 거 드시면서 나는 수분 섭취했어 이렇게 하실 때 자녀분들이나 어머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면 괜찮아라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이나 음료, 커피 이런 걸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물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놨죠. 낮 12시부터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는 외출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2시부터 3시 이 시간이 사실 제일 뜨겁거든요. 12시부터가 아니라 2시부터 3시가 가장 이 햇빛이 많이 쬐고 이게 지면이 밝아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조금 활동을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조금 텃밭 같은 거 가꾸시거나 이렇게 밭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밭일도 이 시간에 나가서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을 방문하시거나 이런 소일거리에 볼 일들도 조금 이렇게 2시에서 한 4시 이렇게 좀 너무 햇살이 뜨거운 시간은
방문을 피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 시간대에 산책하시는 거는 더 안 되겠죠.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조금 편안하게 쉬시다가 조금 해가 떨어지고 조금 선선해지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실 교육이 있으시니까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오전에 노래교실도 하고 이렇게 혹석의 안전교육도 받으시러 나오실 때도 우리가 복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장을 어두운 색 옷보다는 조금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좋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되게 지금 잘 양산도 가지고 오시고 모자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햇빛을 조금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헐렁하고 조금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어주시고요.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꼭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걸어도 내가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 그늘을 좀 찾아서 조금씩 쉬시면서 천천히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에만 있기에는 또 너무 더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막 은행도 가고 그랬어요. 이게 그때 에어컨이 은행에서 막 잘 나오고 이랬으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래서 요즘에도 좀 덥고 지치고 또 집에 혼자 너무 계시면 또 심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무더위 쉼터들이 있습니다. 뭐 경로당, 주민센터, 지금 오고 계시는 이곳도 주민 이제 센터, 이런 무더위 쉼터로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에 오셔서 조금 시원하게 이렇게 조금 더위를 조금 이렇게 쉬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저희 엄마 아빠도 그래요. 에어컨을 설치를 해드려도 전기세 아까워서 나는 못 튼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더 슬퍼요. 우리 어르신들 시원하게 지내시라고 그렇게 돈 많이 해가지고 설치해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잘 때 요즘 열대 때문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있으시다면 주무시기 전에 에어컨을 틀어서 제일 세게, 파워라고 하거든요. 제일 세게 해서 이제 그 방의 온도를 확 낮춘 뒤에 방이 조금 내가 이제 조금 차가워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온도를 25도나 26도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요즘에 나온 에어컨들은 이제 전기세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주무실 때 25도에서 26도 정도로 해서 이제 주무시면은 깨지 않고 쾌적하게, 그렇다고 춥지도 않고 또 너무 전기세도 걱정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폭염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온열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단순한 피로인지 온열 질환인지, 이게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인지 어떻게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단순한 피로는 땀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온열 질환, 내가 정말 조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땐 내가 너무 더운데도 땀이 나지 않고 피부에서 열이 발산이 안 되고 그냥 계속 뜨겁기만 해요. 이거는 온열 질환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느낌 자체도 단순 피로는 약간 내가 조금 몸이 처진다거나 살짝 피곤함과 좀 갈증을 느끼는 상태라면, 온열 질환이 오시면요, 심한 두통, 또 메스꺼움, 또 이게 약간 어지럽다고 하죠. 세상이 살짝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좀 위험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도 평소와 이제 같지만 약간 힘이 빠지는 거는 그냥 단순 피로라고 볼 수 있고요. 팔다리나 이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나는 거, 이거는 온열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집에서 절대 참지 마시고 119로 전화를 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 병원으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야외에서 만약에 내가 야외 활동을 하다가 좀 온열 질환의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야외 활동을 하다가 조금 주변에 있는 분이 위험 상황이 좀 느껴지는 게 이렇게 보인다면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119에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온열 질환이 있는 것 같은 환자를 시원한 그늘이나 에어컨 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옷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서 체온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환자분의 상태가 조금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해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빨리 이게 조금 도와주려고 하면서 물을 먹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우리가 의식이 없을 때, 의식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을 때, 이렇게 몸이 축 늘어져 있고 의식이 없을 때는 절대 입에 물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막혀서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라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해놨죠. 그래서 환자가 좀 의식이 혼미하거나 아니면 조금 쓰러져 있어서 이게 정신을 못 차린다면 억지로 물을 먹이면 물이 이제 폐로 들어가서 기도가 막혀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19가 올 때까지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 찬물을 좀 물에 적셔서 체온만 낮춰주시면 됩니다. 첫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환기 상태와 냉방기기를 미리 점검해드리세요. 둘째, 어르신이 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 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알려드리세요. 셋째, 치매 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혼자 두지 말고 어르신끼리가 사는 경우 이웃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해주세요. 넷째, 폭염예보가 있는 날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미리 당부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여름철 어르신 폭염 피해, 가족과 이웃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 참지 마시고 바로 이제 병원을 가시거나 뭐 이런 이제 쉼터를 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그늘에서 쉬시거나 하시면서 내 몸을 조금 안전하게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르신들 목소리가 작은데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혹석에 어떻게 안전을 지키셔야 되는지 잘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 여름도 좀 시원하고 좀 안전하게 날 수 있기를 제가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